글로벌 셀러들의 교과서, 업계 최고 베스트셀러인 꼼꼼한 아마존셀러 가이드북, 꼼꼼한 쇼피셀러 가이드북의 저자, 주식회사 펜글로벌의 대표 서주영입니다. 여러분, 글로벌 셀링 하시면 하실수록 어려우시죠? 아마존 코리아와 쇼피코리아의 파트너 사이고 또 페이온의 파트너 사이면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은 대한민국 넘버1 글로벌 셀링 전문기업 주식회사 펜글로벌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 컨설팅, 대행 서비스, 프라임 서비스, 배송 대행 서비스까지 펜글로벌의 다양한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보이는 홈페이지 주소 또는 저희 채널 우측 상단에 홈페이지를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으시면 아니 되십니다. 아셨죠? 그럼 이번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셀링 전문 채널 꼼꼼한 팸TV.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쇼피의 폴란드 운영 중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쇼피코리아가요, 2022년 3월경에 쇼피의 진출 국가를 그 이전부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동남아 6개국과 더불어서 대만까지 7개 국가, 그리고 멕시코, 브라질까지 중남미 2개 국가 더해서 이번에 폴란드까지 확장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왔었습니다. 쇼피가 실질적으로 폴란드를 운영을 시작을 한 것은 2021년 9월입니다. 다만 한국 셀러들에게 오픈이 된 게 조금 늦은 때였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진짜 쇼피 대단하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진짜 빠르게 성장을, 특히 이제 양적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쇼피 꽤 멋진걸? 괜찮은걸?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에게 슬로바키아나 체코나 폴란드, 헝가리 같은 이런 중앙유럽들이 경제 상대국으로는 낯선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쇼피가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곳을 뚫을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쇼피 멋져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쇼피가 이제 그 런칭한 소식을 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폴란드에 관련한 공지를 막 이렇게 띄우더라고요. 물론 워낙 정책이 많이 바뀌고 추가가 되는 게 많은 시장이니까 쇼피라는 곳 자체가 이해는 합니다만, 대략 어땠냐면 4월에 모든 시장에 다 이제 적용을 한 배송비 부피 중량 청구 공지가 있었고, 여기에 당연히 폴란드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6월에 마켓 채널명을 변경한다라는 공지를 띄웠고, 7월에 쇼피 폴란드 마켓 운임이 달라진다라는 공지가 있었고, 10월에는 현지 창고 반송비가 적용된다라는 공지가 있었고요. 올해 1월 10일에는 설날 연휴 기간 개편된 그 환불 반품 정책 적용에 대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이사이에는 제가 또 모르는 공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1월 10일 날 공지를 띄워놓고 3일 만에 1월 13일에 갑자기 폴란드 운영을 중단한다, 이런 안내가 뜬 거예요. 보라, 황당 그 자체였죠. 도대체 이건 뭐니? 뭐지? 라는 그런. 특히나 저는 쇼피코리아의 협력사이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 어떤 사전 고지 하나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먼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긴 하죠. 하지만 좀 아쉬운 건 쇼피코리아의 공식적인 공지 이메일조차 못 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또 그것까지도 제가 10분 양보해서, 제가 폴란드에 진출한 셀러가 아니니까 그래서 진출한 셀러에는 좋겠지만 나한테는 안 보냈을 수도 있겠지? 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진출하신 분들께는 쇼피가 정식으로 이메일을 좀 발송을 해서 사전 공지를 드리고 왜 폴란드에서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셀러들이 투자한 노력과 준비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했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몰라요. 아무튼 그건 제 바람이고, 근데 여기서 저는 갑자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왜 쇼피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라는 궁금함이죠. 그래서 실제 폴란드 사이트를 접속을 해봤어요. 요렇게 화면이 뜨더라고요. 1월 13일 23시 59분부터는 신규 주문이 중지가 되고 활동을 종료한다 라는 안내 배너입니다. 이거 제가 몰라가지고 번역했잖아요. 근데 쇼피 판매자 교육 허브에 또 들어가면 그 관련한 링크 제가 영상 하단에 드릴게요. 이 안내한 공지 그 링크, 거기에 들어가면 운영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쇼피 폴란드는 왜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나요? 기업으로서 쇼피는 전체 부문에 걸쳐 저희에게 가장 유망한 기회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거시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폴란드 시장에서의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짧지요? 그래서 저는 이 이유가 과연 다일까?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외 사이트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보니 실제 쇼피코리아 공지상의 그 말은 쇼피가 폴란드에서 운영을 종료하면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성명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폴란드어로 이루어져 있는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그 성명서의 일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폴란드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번역기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의미더라고요. 번역되어 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 장기적으로 개발 기회 평가를 왜곡하는 지역이 상당한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것을 고려하여 우리는 폴란드에서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는 이제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제 쇼피는 성장 잠재력이 강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천명을 한 거죠. 그러면 쇼피는 도대체 왜 진출한 지 겨우 1년 반 만에 이렇게 닫았을까? 사실 쇼피가요, 2021년에 폴란드에 진출을 해서 판매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알림이 분석 도구들 이런 것들 무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처음 6개월 동안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도 해줬고요. 구매자들한테도 최소 주문 금액이 없이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도 해줬고요. 유명 인사들 섭외해서 출연도 시켰고요. 이러면서 폴란드의 지배적인 플레이어들이었던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알레그로 같은 곳들과 경쟁을 시도했었거든요. 그런데 겨우 1년 반 만에 이렇게 문을 닫은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드앤코의 분석가이신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2022년 10월부터 폴란드 직원들의 일부를 해고해서 업계 전문가들은 쇼피가 폴란드 시장을 떠날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링크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철수는 쇼피가 미리 발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온라인 스토어에서 36시간 앞두고 발표를 했다라고 하니까 쇼피의 행동이 납득이 가지가 않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은 쇼피가 폴란드만 운영을 닫은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쇼피는요 2021년도에 10월입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도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단 4개월 만인 2022년 2월에 그 나라에서의 운영을 종료했어요. 그래서 쇼피는 단기 파일럿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같은 2021년 10월에 시작을 한 인도에서의 운영도 2022년 3월에 6개월 만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2022년 9월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이렇게 4개 국가에서도요 현지 운영은 중단을 하고 크로스보더 모델에만 집중하기로 하는 발표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에서 철수를 할 때마다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철수를 한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이쯤에서 보면 쇼피는 북미, 서유럽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을 다 진출하고 이렇게 속되게 말해서 좀 찔러본 셈인데 왜 오래 살아남지 못하고 조기 종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정말 똑똑한 걸까? 아니면 준비가 안 됐었던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들이 각 국가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도요 정말 많은 분석 기사들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찾아보고 정말 많이 읽어봤거든요. 몇 날 며칠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됐건 간에 쇼피의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찌됐건 간에 저는 이런 일례의 일들을 보면서 진짜 쇼피가 세계 나라에 진출할 때 조금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그 나라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조건 고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일개 한 명의 셀러들도요 새로운 나라에 진입을 할 때 정말 철저히 시장 조사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엄청나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글로벌 기업이 부족한 조사로 진출이나 다른 것들에 큰 결정을 내리고 시작을 한다. 그리고 안 되면 철수하고 이런 식의 반복된 모습을 보이고 직원을 해고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좀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쇼피에 대해 약간의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쇼피에 아직 애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전히 쇼피가 개인 셀러나 글로벌 셀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쇼피가 그 응집력을 자꾸 분산하고 무리하게 확장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곳이라도 시장을 좀 더 성숙하게 키우고 안정시키면서 그 나라 국민 그리고 그 나라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로컬 셀러 그리고 그 나라 마켓에서 판매하는 글로벌 셀러들에게 조금 더 신뢰를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더 큰 폭의 성장을 이루고 아마존을 능가하는
마켓 플레이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대 기업도 이렇게 준비가 부족하면 철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같은 개인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찍었던 영상이기는 한데 제가 얼마 전에 9개국 동시 진출을 반대했던 영상 하나를 찍었었습니다. 그 영상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현재 운영은, 여러분들의 샵의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혹은 내가 그 각각 진출한 나라에 대한 시장 조사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진출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매출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로컬 현지화 전략은 잘 진행이 됐는지, 이런 점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쇼피의 큰 성공의 요소 중에 하나가 로컬 정책, 로컬라이제이션, 현지화 정책을 굉장히 잘했다. 이것이 성공의 4가지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현지화 전략이 약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도 쇼피를 타산지석 삼아서 한번 좀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소 우울한 이야기이기는 했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밝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